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습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죠. 오늘 강진구 기자님. 또 기소가 되면은 보통 좀 되게 마음이 무겁고 할 텐데 오늘 강 기자님 굉장히 오늘 좀 아니 뭐 사실은 검찰이 그 어떻습니까? 예. 1심 판결이 지금 이제 다음 달 내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소를 하면은 결심을 하기 전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근데 결심할 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못 했죠. 네. 그래서 검찰 스스로 이제 워낙 그 저희 뉴탐사가 그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허다하게 많이 드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검찰도 그 견적이 안 나오는 수사를 그냥 무리하게 총대를 매느니 일단 민사 판결을 보고 그냥 묻어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소를 했다는 얘기에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기분 안 좋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저희한테 큰 선물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자체보다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수사가 저희는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불기소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한 이상 이제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했던 기록까지 보면서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네. 특히 첼리스트가 과연 경찰 1차 조사 때 가서 그 지금 많은 언론들, 친윤 언론들이 얘기한 대로 처음서부터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부터 확인이 들어갑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을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제일 사실 걱정했던 것은 청담동 술자리로 저희가 구속 기소되는 거였거든요. 아, 지금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 구속되는 거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셨고요. 두 번이나 막아주셨죠. 예.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 뉴탐사 기자들을 취재진들의 이제 손과 발을 억지로 이제 그 묶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그 무위로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굉장히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네. 저희들 방어권을 직접 이제 행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네. 좀 오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 그 말씀도 좀 하셨지만 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네.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저희 뭐 한 10명 남짓한 기자들 숫자 10명 뭐 요당시 보도지만 뭐 저희는 2명, 3명 있는 기자들 뭐 해봐야 지금 네. 곽대근 기자나 저나 뭐 직원들 한 2명 지금은 예전에야 뭐 한 10몇 명 되지만 그렇죠. 네, 예전 지금은 탐사 기준으로 지금은 뭐 이제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으로 힘들게 저희들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작은 매체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이 달라들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그 아침 10시 23분에 채널A에서 이게 단독으로 나왔어요. 네. 검찰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채널A가 저희가 기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이건 뭐 100% 검찰에서 흘려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검찰에 연락을 해봤어요. 네. 오늘 기소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수사를 이제 조만간 종결 처리한다, 그 기소한다라고 하는 방침까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담당 수사관이. 그런데 오늘 기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담당 검사실에서 이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고 결국은 검찰 그 수뇌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기소 사실을 흘린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날 맞춰서 이 기소 사실을 흘렸던 건 사실은 별로 자신들이 이걸로 크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한. 독상을 차려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신도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서 이게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야죠. 오늘 언론들은 주로 이제 그 도이치 항소심 소식을 주로 이제 다룰 거니까 청담동 그 기소 소식이 너무 주목받으면 왜냐하면 가세연가하고 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씩 보죠. 맨 첫 문장이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여기가 바로 지금 한동훈 댓글팀 수사하는 곳이죠. 거기서 지금 청담동 술자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권성희 검사. 요 밑에 이제 그 유관모가 부부장 검사라고 밑에 주임 검사.
유튜브를 통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전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 유튜버 B가 바로 강진구 기자로 추정됩니다. 이 피고인들을 두 명만 딱 썼네요. 그죠? 네. 타깃이 누군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2024년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기소한 대상은 2012년 7월 19일 밤부터 2022년 7월 19일 밤 7월 20일 새벽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청담동 소재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네. 지금 특정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최초 보도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특정을 했지만 이제 이 추후 보도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는 8시부터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가 취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도 8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막 질문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빠졌어요. 불기소 처분됐어요. 네네. 저거는 뭐 아무리 해도 사실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국감장에서 발언 가지고 기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저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저것도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소한 줄 알았어요.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불기소한 걸로. 불기소한 거죠. 자, 그리고 수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써놓긴 했는데 보시면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음이 첼리스트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인됐다. 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 유감모 검사가 저한테 뭐 자백한 거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당사자들의 이제 위치 기록, GPS 정보인데 통신 그 위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이 관련자들의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GPS 기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저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저희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에만 사실상 의존한 뭐 기소였다라고 보여져요. 네. 뭐 CCTV 이런 얘기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첼리스트 및 관련자라고 해봐야 뭐 그 이세창, 정종승, 최명성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죠. 최명성이나 아니면 뭐 이성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거든요. 전화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다. 야, 그렇다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뉴탐사 보고 계시는 지금 한 8천여 명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분들 다 아시잖아요. 첼리스트랑 이세창 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네. 그리고 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위치 기록이 확인됐느냐 하면 그건 확인이 안 됐다고 유감모 검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 경찰이 지목한 TK에서 이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그 진술 외에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TK 여사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첼리스트와 이세창은 오지 않았고 이세창이 온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그 증언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증언 때문에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단번에 이 탄핵하는 이런 결정적인 증언 때문에 검찰 스스로 기소를 하는 것을 좀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그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묻지마 기소로 뽑은 겁니다. 네. 일단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달 16일에 이제 1심 민사재판 1심 선고 한동훈이 10억 원 손배 제기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묻지마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빨리 기소를 해서 어쨌든지 판결에 좀 영향을 미쳐보려는 또 얄팍한 꼼수가 또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뭐 아이는 그 밑에 읽어봐야 되지 않나요? 네. 아이는 이렇게 돼 있죠. 아이는 첼리스트죠. 첼리스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새벽 2시 56분경 귀가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던 제보자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그제야 술자리가 파하여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말을 다 쓰고 있군요. 그럼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강요미수 얘기가 나와요. B가 이제 강진구 기자고 C가 제보자로 보입니다. 공모하여 첼리스트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고인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도 각 불기소하였다. 예. 불구속 기소하였다. 네, 여기서 뭐 강요 미수는 어차피 이제 명예훼손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강요 미수죄 적용 여부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허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첼리스트를 상대로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네. 지금 강요 미수죄로 지금 뭐 엮어 놓은 거죠 지금. 예. 자, 그리고 기소한 범위가 저 나와요. 날짜가 어디까지인지 나오는데 1월 9일까지로만 했네요. 그렇죠. 2023년 1월 1월 9일까지 보도 19회. 네, 2023년 이제 4월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4월 달에는 이미 첼리스트가 다시 또 진술을 다시 번복해서 네. 8시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다.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했기 때문에 그건 뺀 거죠. 예, 그 네. 앞에 2024년 1월 9일까지로 예. 저 때는 이제 1월 6일 날 그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첼리스트와 이세창이 모텔에서 네네. 흔적이 나왔다. 이 보도, 요 시점 무렵까지만 지금 보도로 간주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불기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의겸 의원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였다. 이걸 지금 또 기소를 했네요. 그렇죠. 결국 저거는 사실은 거의 엽기적인 기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언론사 기자들과 공모해서 언론사 기자 그 방송에 네. 허위 방송이 되도록 그 공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한 발언 가지고는 기소를 못 하니까 결국 저희 방송을 허위 방송이라고 결론 짓고 허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의겸 의원하고 공모를 했다는 건데요. 네. 아, 정말 이거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김의겸 의원을 엮어놓기 네. 위해서 결국 저희가 한 방송의 그 공범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엮어놓은 겁니다. 네. 아, 참. 자, 그리고 네,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자, 강요미수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 사이까지로 봤습니다. 네. 그 사이에 첼리스트에게 첼리스트의 남자 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첼리스트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강진구 기자와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네요. 근데 이게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첼리스트가 제가 보냈던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당할 만큼의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첼리스트는 거꾸로 트윗 친구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강진구 기자는 자기에게 잘 대해줬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12월에 얘기했죠. 협박을 받은 당사자가 공포감이나 외포심은커녕 거꾸로 강진구로부터 이미 강진구 기자가 잘 자신을 배려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강요미수죄가 됩니까? 네. 참 이걸 충분히 제가 유관무 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묻지마 기소에 묻혀서 사실 수사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발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소장도 써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냥 방침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윗선에서는 일단 나중에 설령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걸어라. 다 던져라. 일단 뭐 그 중에 뭐 하나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려도 좋다. 다 던져라. 네. 생각하지 말고 다 던져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보도 그 자료에 맞춰서 거꾸로 공소장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공소장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한 느낌으로는 아직 공소장을 쓸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방침을 정할 단계인데 이 방침이 채널A를 통해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수사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결국 뭔가 10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는 누군가가 이걸 빨리 검찰의 기소 방침을 좀 알려서 뭔가 이걸 이 기정사실화 하고 싶은. 네. 11월 24일 날 조선일보 보도도 그런 식이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기소를 하면은 언론에서 이제 먼저 약간 흘리긴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흘리고 난 바로 당일날 저한테 문자로 공소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보통은. 지금 아직 안 왔죠? 안 왔어요. 이야.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공소장조차도 지금 작성이 안 됐고 공소 제기가 안 된 거예요. 방침만 정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거꾸로 이 검찰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서 유관모 검사 지금 수사관하고 지금 제가 뭐 발에 불이 났을 겁니다. 지금. 예, 지금 뭐 거의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지금 공소장을 쓰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언제 공소 제기됐다는 문자를 받는지 그걸 알면 압니다. 예, 내일까지도 아마 그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면 진짜 공소장도 완성되기 전에 이 공소 방침이 먼저 발표가 되는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네. 자,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런 그 정말 작은 초미니 언론사와 윤석열 정권 전체가 지금 완전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보자가 이 보내왔는데요. 이 내용 보고 내가 기가 막히던데. 이거 지금 제보자는 지금 조사도 안 끝났어요, 지금. 제보자 요게 지금 40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6페이지부터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네. 다음 다시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페이지 이하 부분은 사실상 조서가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다음에 다시 조사받겠다라고 하고 저기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도장 찍혀 있네요. 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따라서 저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16페이지 이하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페이지 이하 부분이 강요미수죄 부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이 강요미수를 강진구와 저희 제보자와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공범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강요미수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제보자 같은 경우는 강요미수죄에 대해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이건 거의 정경심 전 교수 똑같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무전 기소부터 질렀잖아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이거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 거는 그날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성이 있었지만은 이거 검찰이 오늘 기소해도 되고 내일 기소해도 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해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걸 보면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지금 무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요미수 부분들은 사실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겁니다. 이 자체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할래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소가 되면 그 이상부터 추가 수사를 못 합니다. 이제 청담동 술자리 수사는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을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은 강제 수사권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와 기록만을 가지고 저희하고 법정에서 붙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했는지, 어떻게 수사해서 저렇게 엉터리 송치 결정사를 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전모가 드러나면 청담동 술자리 그 자체보다도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예. 이제 검찰이 매맞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